살풀이춤으로 포괄 정리된 수건춤 재분류의 대기를 마련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춤사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입니다. 수건춤 춤사위 중에서 수건을 입으로 물어올리는 사위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번번해서 기녀들의 교태미를 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부정을 씻어내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씻김의 의미로 입으로 무는 동작은 명예별신 등놀이, 노동의 곳에서 노동이 논양푼을 입에 물고 춤을 추는 것과 민간에서 삼신을 받기 위해 짚을 입에 무는 행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속에서 짚을 입에 물고 있으므로 입을 열지 못하는 상태는 입으로 저지른 부정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것과 앞으로 입으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춤사위의 이면을 통해 민간의 의식성과 기원, 그리고 교방, 번번을 통해 안방춤으로 자리잡게 된 시대성 등을 춤사위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상성의 회복입니다. 수건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상성을 반영하고 있는 생활의 소품입니다. 이러한 일상성은 춤을 교수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수건은 집이나 일터, 삶과 예술, 그 모두를 아우르는 일상성의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상성이 오히려 무대화되고 정형화되는 과정 속에서 누락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곧 일상성을 회복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속춤과 궁중춤, 그리고 교방춤 전통의 결합입니다. 궁중춤의 맥을 갖고 있는 정소산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양성되면서 궁중정제의 전통과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민속춤의 전통, 그리고 교방의 전통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궁중정제의 전통은 바르고 단아한 태도와 절제된 동작 처리에서, 민속춤의 전통은 다양한 수건사위나 수건으로 올리는 사위, 자반 뒤집기 등을 통해서, 교방의 전통은 안방춤으로 자리 잡힌 좁은 공간 활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날 전통은 시대를 거쳐 가치 판단된 결과물이며 현재에도 살아 숨쉬는 진행의 의미를 갖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과 전승에 대한 노력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라는 지향성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전통의 창조적인 예술은 있는 그대로의 답습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재발견하고 가치를 찾아내는 학문적인 연구 속에서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민속춤으로서 수건춤의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정소산류 수건춤의 유형적 특성과 전승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건춤은 현재 살풀이춤, 입춤, 즉흥무, 같은춤, 북거리춤, 흥춤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한말, 일제강점기에 각 지역 또는 춤 사람에 따라 전통춤의 명칭이 제각각 달리 통용되었던 맥락 속에서 현재까지 다양한 용어가 활용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소산류 수건춤은 짧은 수건을 들고 추는 것, 수건을 입으로 물어올리는 사이가 있는 것, 다양한 수건 사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발디딤이나 팔사위들이 우아하고 매우 절제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정소산류 수건춤의 가치는 첫 번째, 한국춤의 학문적 재분류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 두 번째, 춤사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수건과 수건춤이 담는 일상성의 의미를 회복하고, 네 번째, 민속춤과 궁중춤, 교방춤 전통의 결합 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정소산류 수건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수건춤에 대한 전승 현황을 두루 살피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전통춤의 창조적 해석을 위해서 수건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레드나 교수님께서는 각 지역에 따라 또는 추는 사람에 따라 명칭이 혼용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하셨고, 정소산류 수건춤은 처음 맨손으로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추다가 소매 속에서 수건을 꺼내들고 춘 후 자진머리로 이어지는 기본춤이고,
페이지 54페이지에 춤의 7가지 특징을 정리하시면서 정소산류 수건춤은 살풀이 춤과는 구별되는 춤임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발표 내용으로 댄스 포럼 발해인 김경애 선생님과 경상대학교 이환인 교수님께서 지적을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김경희인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 정수산류 수건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약간 이제 월권을 하면 그 아까 그 적격돼 있는 그 발레 그것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제가 하고 싶거든요. 이따가 그 종합 토론을 할 때 꼭 그 좀 안건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사는데. 그 선생님의 업적이나 그 살아오신 그거가 제가 이제 평소 알고 있었던 것보다 아주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느꼈는데 한 가지 제가 그 부산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가 부산이 우리나라 제2도시인데 그 부산시 발레단이 없거든요. 그거는 발레라는 게 굉장히 대중화돼 있고 그 발레가 활성화되면 춤이 확산될 수 있는 굉장한 그 모티브가 되는 건데 왜 그 오랜 역사 동안에 그 부산시 발레단이 생기지 못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그 궁금한 거고요. 그 선생님의 경력 아까 연구하신 걸 보면 충분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만도 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산에 계신 무용 하시는 선생님들, 특히 발레를 중심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시립 발레단 만들기 운동을 하시면 그것이 굉장한 붐을 일으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제가 앞서서 그 말씀을 한번 이제 제가 드린 거고요. 지금 오래지나 선생님의 정수환 그 수건춤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그 수건춤이라는 용어로 살풀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수렴이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인간 문화재, 중요 무용 문화재를 그 시험 치는 형식으로 바뀐 건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30일 날 살풀이 춤을 시험 보고 말하자면 그리고 3일 날 승무하고 7일 날그 태권도를 이제 시험 보거든요. 세 가지 종목을 딱 나눠서 모든 종류의 그 살풀이 춤은 다 한꺼번에 시험 보는 그런 형식인데 그 오리지널 선생님이 수건춤이라는 것으로 살풀이와 연관된 모든 것이 그 함께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말씀 들으면서 그런 문화재 그 제도가 바뀐 거 이것이 그 과연 이걸 어떻게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판단력이 서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과연 지금의 제도가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뀌게 됐는지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제도로 가면 우리가 그 무형문화재 제도라는 거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고 또 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수산류의 살풀이 춤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이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이 보존의 그 전승 가치를 보존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박금슬 선생님이 정수산 선생님의 제자라는 거 여기서 제가 많이 와닿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제 작고하신 조동환 선생님께서는 그 현대무용 오늘의 청장무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운동을 일으키셨는데 선생님이 조동환 선생님이 보시는 그 무용의 인물, 무용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인물을 뽑으셨지만 박금슬 선생님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로 꼽으셨거든요. 그분의 그 춤 동작이라는 그 저서를 통해서 무용 용어를 처음 한국 무용 쪽에 무용 용어를 처음 집대성했고 그 춤사위 용어를 그 인쇄문에 만들어서 그 분류시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박금수 선생님의 그 창작력 또는 그 무용에 대한 그 아주 날카로운 그 춤사위를 분리해내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인상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박금슬 선생님이 정소산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특히 어떤 것인가 그런 그 무용의 자산이 거기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선생님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문화재 제도의 한계라는 부분은 그 제 연구 밖에 문제인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태까지 이제 한국 춤이 학문적으로 정리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작이 용어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분류라든지 역사적 또는 이제 인물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민속춤의 특성상 무언가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태생 자체가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추워졌고 그 추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권력이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됐다는 것들이 살풀이 춤이고 태평무가 승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속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춤들, 그러니까 수건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일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표현하시면 어른들께서도 뭐 수건을 이렇게 지금이라도 뭐 노래방에 가셔서도 그렇고 이렇게 목도리나 이런 걸 스카프를 풀러서 춤을 추시고 정 없으면 크리넥스라도 뽑아서 춤을 추십니다. 일상 안에서의 수건춤은 삶 속에서 늘 녹아 있었던 것이죠.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풍속이기 때문에 삶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춤의 이 체계화나 연구에서 배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춤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간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풀이 춤이나 태평 승무로 이렇게 딱 획일화해서 뭔가 테두리 안에서 세 가지만 이거는 정답이 아니겠죠.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 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는 워낙 힘이 없으니까 힘 있으신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는 이렇게 연구하고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금수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박금수 선생님의 그 용어에 대해서 정말 한국 춤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자료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사실 이제 허순선 교수님께 좀 전화를 드려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이 박금수 선생님께서 늘 이제 생전에 내 춤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분들이 정자선 선생님하고 정소산 선생님이다. 그리고 천월 스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도 정자선 선생님을 통해서는 음악춤 계열, 민속춤 계열의 그 맵으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학체라든지 뭐 학기지계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이제 그쪽의 맵을 통해서 많이 왔고 정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춤사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소산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천월 스님을 통해서 뭐 그 인서사판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그런 용어들을 통합하면서 이분이 그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 용어들을 정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박금수 선생님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선으로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토론자리와 진입니다. 제가 사실 그 토론을 갑자기 제가 지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오타가 있는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기 그 서울에 있다 보니까 춤 자체는 이제 서울 쪽으로 제가 좀 춤을 추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종소산 수건춤은 이제 지방문화재이고 얼마 전에 그 9월달에도 학회에서 강습을 한 것을 제가 참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지방춤이지만 굉장히 그 절자가 있고 흥이 있으면서 그 절자 안에서 절자가 묻어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춤이 좀 묻혀져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웠고, 그래서 좀 많이 주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찰나에 이번 그 토론문을 그 발제문을 봤고요. 보면서 그 수건춤에 대한 어떤 그 공부가 많이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이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건춤에 대한 어떤 그 오래지나 교수님께서 유형적 특성과 그리고 춤으로서의 전승 가치를 살필 때 목적을 두셨는데요. 근데 이제 살풀이 잠깐에만 의하는 것이 꼭 살풀이 춤이라고 명명이 되고, 수건춤은 뭐 이춤이나 흥춤에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니까 수건춤 자체의 어떤 그 명칭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면서 그 춤을 어떤 구분시키고자 했던 그 시도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페이지, 제가 이제 원고에서는 이제 6페이지를 받고 지금은 이제 발제문은 지금 54페이지인데요. 54페이지에 보시면 그 유형적 특성에서 종송산류 수건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절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선생님이 기반 그 정제를 또 담당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 그 춤 속에서 정제춤이 묻어나고 또 민속춤이 묻어나는 양면적인 어떤 그 춤사에서 묻어났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면은 그 종소산녀 수건춤은 짧은 수건을 들고 중간에 그 수건을 입으로 들어 올리고 또 자반 지적기나 또 어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벽배기 춤이 묻어나 있다. 그러면 딱 느끼기에 벌써 이게 즉흥춤이고 굉장히 흥적인 춤이라는 생각을 딱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종소사는 감기 출신답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몸을 자태가 어떤 강조가 되어 있다.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규칙성이 강하고 절제가 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1과 2의 어떤 그 춤의 특징이 상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종소산의 수건춤이 어떤 특징으로 좀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 설명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건춤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에서 네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세 번째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게 그 56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일상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수건춤에서 무기교의 기교를 통해 완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가 춤에 보면은 그게 일상성의 회복이라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제가 사실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춤 자체를 비교하시면서 일상 속의 회복에 어떤 그것을 무기교의 기교를 통해서 교의 경제로까지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됐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술성의 어떤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수건춤이 중국과 몽골의 아는 수건춤과 비슷하다고, 똑같은 어떤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몽골의 수건춤은 민족 문화의 어떤 상징적 존재가 있어서 민족 국자에 공연하기 전에 춤의 이제 그 특징을 표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몽골의 춤이 우리 수건춤과 과연 그 똑같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럼 어떤 춤으로 우리의 그 종소산의 수건춤과 공통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논문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제무와 민속무, 교광춤의 이제 결합을 특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춤이 문화재 심사를 받을 때 흥춤으로 그 4차례 심사를 받을 때 다 부결되거나 이제 도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민속춤이면 민속춤 나와야 하는데 민속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제면 정제춤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너무 이 정순호 선생님께서 몸을 넉넉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세우고 춤을 추라고 하시니까 그 안에 자반 뒤집개도 있고요. 덤벨의 장단에 맞춰서도 추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춤, 특히 명랑춤의 아주 덕거리는 덕배기 장단을 딱 영상했을 때 그 춤사위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심사의 그 결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술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동선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기에 대구 지역에서 정소선 선생님의 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소선 춤이었기 때문에 정치춤의 영향과 민속춤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교광춤, 건반의 전통들이 그냥 그대로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민속춤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용어가 흥춤이에요. 우리 한국 춤이 다 흥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4차례나 보류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5차 심사가 2014년에 시작되면서 올해 그게 지정이 되는데 이 수건춤에 대한 가치 때문인 거죠. 그 시대 독특한 정소선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춤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으로 이것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것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춤이 민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무대화되면서 예술성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성 안에서 일상성이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서 늘 행해져 왔던 그 신명이라든지 늘 쉽게 사용했던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춤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상성의 회복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건춤의 이제 공통점은 그 정병원 선생님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사실은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녀들이 주연을 베풀면서 환영하는 의미로 이제 수건춤을 추고 그거는 이제 그 뭐 중국이라든지 몽골에서도 이렇게 환영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그 몽골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딸에게 환영하는 의미로 이제 건축가도 부르고 술도 대접하고 수건을 들고 춤을 추게 됐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몽골에 가면 이렇게 하얀색 수건도 이렇게 수건을 들고 이렇게 하는 의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이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이런 그 정병원 선생님의 연구를 보고 사실은 제가 그때 인용을 해온 내용이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정 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더 많은 만약에 이제 뭐 토론이라든지 질의가 있으면 종합 토론 시간에 연이어서 더 많이 저희가 좀 토론하겠습니다. 자, 지금쯤 저희가 조금 10분 정도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